상담할 때 말 몇 마디 해주고 뭐 20만 원, 30만 원 네네 맞습니다. 말이야? 네네. 저희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라리 좀 더 어려운 걸 물어봐 주세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명품 마곡지점의 반수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들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네. 양포사라는 신조어가 네, 떠올라요. 네, 네. 근데 네. 또 우리가 우리 반수현 세무사님께서 또 양도세 천사 세무사님이지 않습니까? 네. 양도세를 포기하지 않은 네, 네. 감사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를 진짜 포기하는 세무사가 있나 싶은 의문도 들고요. 네. 만약에 포기한다면 왜 포기하는 걸까? 네네. 그리고 세무사님은 왜 양도세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걸까? 네, 이거 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저희 이제 많은 세무사님들 네. 양도세를 부득이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네. 세무사님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면 네. 우리나라 같은 정서상 상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감안을 하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는 네. 조금 부족하다. 인식도 네. 그렇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담 수수료 부분이 저희가 리스크를 감안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세법도 많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요건을 따져볼 때도 기간이라든가 네.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게 하나만 삐끗하더라도 답이 완전히 달리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건 사실상은 납세자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나는 비과세라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날라와서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맞아요. 예,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내가 따져 물어봤을 때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세무사의 귀책 사유가 네.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혹시라도 잘못 언급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무사한테도 리스크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득이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에 세법이 워낙 다양하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네.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를 많이 지속적으로 처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법령도 알고 계시고 새로 바뀐 법령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바뀌었을 때 또 바뀐 법령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그쵸. 순차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중간에 경험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법령이 바뀔 때 지나가다 보니까 그전 법령까지 다 꿰뚫고 있어야 사실은 상담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도가 못 따라간 거죠. 그렇죠. 네. 1학년에서 3학년, 6학년으로 월반을 하는 수준이라 그렇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웬만한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라든가 대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받아가는 수수료 혹은 상담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특히 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변호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 뵙고 상담할 때 말 몇 마디 해주고 뭐 20만 원, 30만 원 맞습니다. 뭐 이런 또 문화 맞습니다. 남아 있어서 네,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투입해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시간 투입한 거를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게 사실이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안 그럴게요. 그럴게요. 네. 차라리 좀 더 어려운 걸 물어봐 주세요. 그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A를 챙겨갈 바에는 그냥 A를 버리고 B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흔히들 맞아요. 얘기하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님들이 일부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네. 이게 계속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양도세를 전문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양도세만 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양도세를 잘 한다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난 뭐 양도세를 꼭 놓치지 않겠어. 네. 이건 내 승부수야.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 상속 증여가 훨씬 더 저한테는 좀 더 재미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법령이 많이 바뀌고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약간의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렇구나. 예. 뭔가 이 궁금증 가려운 곳을 긁어드렸을 때 그 네, 희열. 네. 아, 그렇죠. 예, 고객 예. 만족.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와서 네. 음. 뭐 기장도 물론 그만큼 가려운 곳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기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단위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도 그쵸, 상속 아무래도. 증여 부분이 네. 이게 단순하게 뭐 1, 200 세금이 더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예. 뭐 정말 뭐 심하게는 매덕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무사를 알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절세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찌됐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상담을 꼭 굳이 한 군데 아니어도 예, 기왕이면 사안이 크면 클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 세무사님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에서 희열이 느껴진다는 건 사실 약간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자감이 좀 큽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일을 하면서 이걸 돈 벌려고만 생각해서 하기에는 세무사님들께 양도세라는 분야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력적이진 않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네.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뭐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했을 때 수수료 비율 자체도 네. 크지도 않고요, 높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증여재산 혹은 상속재산 네. 혹은 양도하는 매매가액, 네. 예, 양도가액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이제 변동을 하긴 하지만 네. 일부 납세자분들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파나 15억짜리 파나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왜 수수료를 더 받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면 사실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네네. 왜 그 양도가액에 따라서 네. 이게 네.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은 수수료를 책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라고 할 만한 게 예를 들어서 보통은 내가 1시간을 투입했을 때 수수료 얼마, 3시간을 투입하면 수수료 얼마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네. 그거를 일일이 산정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옆에서 얼마나 시간 쓰는지 그렇죠. 관찰할 수도 네네. 없고. 그리고 보통은 그게 맞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입증을 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양도가액, 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통상적으로 그 가액들이 높아지면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좀 더 눈여겨보기 때문에 추후에 소명이라든가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양도가액이라든가 증여재산가액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높아도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다. 네, 그래서 조사나 소명이나 이런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그 가액에 맞춰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이런 거네요. 딱 보면 이거는 품이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네, 맞습니다. 라는 게 딱 보면 나오니까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청구하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양도가액이라든지 매매가액이나 증여가액, 상속가액이 크면 클수록 네. 세무사님들의 지식을 통해서 조언을 드린 게 네. 그 납세자분께 더 큰 이득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득을 본 만큼은 거기에 맞춰서 네,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아, 네. 라고도 네. 저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양도세 하면서 네네. 이건 진짜 머리 아프다. 네네.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통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토지 필지를 처음에 하나였다가 네. 분할하고 합병하고 다시 분할하고 소유권이 이제 바뀌고 증여하고 네, 상속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권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권리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수십 명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합병 분할 하게 되면 이걸 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잘 경험이 없으니까 네, 네. 양도세 하면 그냥 아파트만 생각을 했던 네, 거죠. 네, 네, 근데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거잖아요, 양도세. 그렇죠. 양도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은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요. 네.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도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그렇죠. 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네. 이제 주식이 또 이제 과세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또 그런 과세되는 부분도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또 알아야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는 시간 네,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세무사님이 저는 양도세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양도세를 전문을 잘 하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합니다. 네, 네.